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제외 동포들을 얼마나 우롱해 왔는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야 H님이 이제 전수조사를 2016년 총선, 그리고 2020년 총선,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다 분석한 거 아닙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 제외 국민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름만 2012년 총선에서는 제외 국민투표가 아니고 국외 부재자 투표인 겁니다. 그러나 뭐 비슷할 겁니다. 2012년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차이값의 평균값이 플러스 14.02%입니다. 최대치는 대구 달성이 44.15%, 최소치는 광주 남구의 마이너스 10.5%입니다. 14.02%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외 국민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당 후보가 전국 평균으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14.02%가 많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 국민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격차가 14% 격차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조작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마이너스 10.61%입니다. 제외 국민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10.61%가 작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외 국민투표율은 조작을 하지 않은 표를 훔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꼭 같은 일이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당은 차이값 평균값이 2016년 총선에서 플러스 23.21%, 새누리당은 마이너스 16.58%, 기타는 마이너스 5.78%입니다. 전부 다 손을 댔을 거다 이야기죠. 2020년 총선은 23.39% 더불어당 후보가, 국힘당 후보가 마이너스 20.04%입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2012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제외 국민투표 일명 국외 부재자 투표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크게 차이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야 H님께서 그려주신 그래프가 이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국의 여러분들 선거구입니다. 수평축이 수직축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차이값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이 위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거의 플러스입니다.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만 여러분들 일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있지만 전부입니다.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표를 넣어준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에다 표를 넣어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2012년 총선에서 손을 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물론 뭐 2016년 총선에 국외 부재자 투표는 당연히 손을 댔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러면 거의 한 군데도 없네요. 마이너스 값이.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여기가 더불어민주당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표를 더해 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2020년도 총선입니다.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전라북도에 뭐 한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외 부재자 투표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거죠. 표를 만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기가 찬 일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려면 2012년하고 2016년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2012년하고 2016년 더불당이 차이값이 위하고 더불당 차이값이 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울 정도로 뭐 동전을 던지면은 뭐죠. 뭐 동전을 던지는 비유에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선거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250개 정도 되는 선거구다 이렇게 하면은 250분의 선거를 치렀을 때 그 선거마다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날 확률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2016년하고 2020년 총선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관내 사전투표, 거소선상투표 이런 걸 다 했고 관내 사전투표만 일부 지역에서 했고 2012년도에는 국외 부재자 투표를 집중적으로 했네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의 전 현직들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들은 이 관련된 걸 잘 알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2012년도에 선거를 이렇게 만들고 제가 작가적 상상을 동원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선거를 장악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완전히 선거제도를 다 바꾸어 가지고 이제 국외 부재자 투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투표, 관외 투표, 거소선상 투표를 다 손아귀에 쥔 겁니다. 문상부 씨, 김용희 씨 이런 분들이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할 때 다 이 작업들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10년 이상이 되는 거죠.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1987년도에 구로구의 여러분들 투표함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재자 투표를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